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드디어 디자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학생분들이 같이 따라오게 될 실습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앞서서 이제 연습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디자인을 해볼 것이고, 오늘 디자인한 친구를 이용해서 나중에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따라오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리는 템포에 맞춰서 계속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가 이제 진짜 어찌 보면은 메인 디시니까 가능하면은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해보시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들어가기 앞서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디자인. 사실 이 단어 자체에 좀 공포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프로분들이나 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를 했어요.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자고요. 디자인은 무조건 복잡해야 되는가? 무조건 복잡해야 하는가?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 게 중요한가?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평소에 낙서하면서 좀 그렸던 디자인들을 몇 개 펼쳐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 컨셉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첫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대체 어떤 인상이 풍겨져 나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10사람이 보면은 10사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러스트는 만화랑 애니메이션과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은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은 여러 장 그릴 수 있고요. 그 캐릭터를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이 친구가 막 그렇게 개성 있지 않더라도 사실 이 캐릭터의 매력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든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이 접하게 될 디자인이라는 아이템은 이 친구 한 장만으로 사실 이 캐릭터의 모든 매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매력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표현은 했는데 듣는 사람이 납득을 못 해버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실패한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일러스트는 일종의 언어와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 언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요리로도 많이 비유를 해요. 이 캐릭터의 소재가 있고, 그리고 그 소재를 내가 만든 레시피에 맞춰서 이제 요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식당에 잘 맞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김치찌개집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오므라이스를 팔면은 뭐 그래야 뭐 봐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스파게티를 팔면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거를 확실하게 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디자인 몇 개 보게 되면은 보았을 때 각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조밀조밀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진 않을 거예요. 간편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약간 단순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반대로 좀 조밀조밀하게 생긴 친구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의 첫인상이 드러나냐라는 겁니다. 얘는 봤을 때 차분할 것 같다. 사무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왼쪽은 봤을 때 장난을 좀 칠 것 같다. 능글능글하게 행동하면서 일은 잘할 것 같고, 이 친구는 뭐 말수가 되게 적을 것 같고, 이 친구는 되게 권위적일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성격들이 한눈에 보이고, 보이는 성격들이 납득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디자인을 넣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죠. 디자인은 무조건 복잡해야 하는가? 이거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원화를 그리시는 분들이고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당연히 난 이만큼 묘사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무조건 복잡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가? 사실 이게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필요한 게 한 개 있습니다. 바로 강약 조절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템포 조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디자인의 리듬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강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디자인이 넓게 막 포진되더라도 집중돼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의 3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점, 선, 면입니다. 이것 중 면은 전체적인 첫인상을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이 의상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가운데 부분이 파여 있다거나, 뭐 혹은 넓게 포진되어 있다거나, 넓게 펼쳐진다거나, 혹은 캐릭터랑 딱 달라붙게 진행이 된다거나, 그 전체적인 면의 구성은 그 캐릭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적인 아이템들은 시선을 이끌어준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점적인 요소는 시선이 멈추는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한번 여기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 왼쪽 디자인을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검은색 부분을 따라서 눈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요 살색 부분에 시선이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추는 구간들은 캐릭터가 어느 정도 약간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구간들로 배정을 해서 캐릭터의 전체적인 인상을 약간 섹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혹은 오른쪽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을 배치시켜서 이 친구들로 하여금 집중을 꾸리기도 해요. 이렇게 점적인 아이템, 선적인 아이템 활용해서 디자인을 꾸려가는 것으로 알찬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점적인 파츠,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집중이 잘 되면 돼요. 여기 부분에 만약에 좀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쳐요. 약간 복잡한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복잡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선을 집중시켜줘야 되는 점적인 아이템인데 그 역할을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예요. 이쪽 친구가 복잡할수록 얘는 좀 더 복잡해져야 되고 얘가 조금 간단하게 생겼으면 얘는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할 구간에 확실하게 복잡해주고 쉬어갈 구간은 확실하게 쉬어가 주면서 강약 조절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를 이용한 재미난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디자인 잘 된 일러스트들 보면은 한번 그런 강약 조절 같은 거 주로 관찰을 해보시면 꽤나 재밌는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쉬용하는 구간들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준다면 이쪽 같은 경우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냥 다 검은색이었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살짝 밋밋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쪽 구간에 피부로 드러내주고 그리고 피부 부분에 이 친구가 인형 컨셉 같은 거 좀 집어넣어줘서 깨진 느낌을 좀 줬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가운데 부분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걸로 디자인에 확 시선이 몰리는 구간을 배치시켜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림의 맛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약 조절. 어떤 게 필요한가? 매력이죠, 역시나. 결국에는 내가 그린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매력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 실물로 뛰기 위하신 분들한테는 팔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셀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친구를 팔 수 있겠냐, 돈 받고 팔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꽤나 많아요. 그렇다면 대체 이 매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디서 매력이 나올까? 중요 포인트랑도 같이 이어지겠죠. 이 매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둘의 정답이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 매력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 뭐 룩적인 거? 그냥 예쁘게 생기면 되나? 혹은 뭐 설정? 룩적인 거에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컬러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전부 다 포함되긴 합니다. 전부 다 이용해서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느냐, 즉 이게 얼마나 조합이 잘 돼 있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룩적으로 예뻐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 설정과 뭐 성격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냐가 굉장히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정을 이 룩적인 아이템, 그러니까 예쁜 그 아이템에 설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는 되게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어요. 바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결국에는
여기 룩적인 부분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이거는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장엄한 얘기가 담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친구는 아니에요. 여기 좀 간단하게 생긴 마법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 친구를 이리저리 한번 조정해 보면서 개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매력이라는 포인트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전 수업에서 저희는 시선 처리라던가 실루엣이라던가 헤어 덩어리 잡는 법, 바람 주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어찌 보면은 활용편이 되겠네요.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이 친구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자고요. 조금 늘려주고요. 한 친구씩 보도록 하죠. 혹시 모르니 화면도 좀 늘려주고. 일단 첫 번째로는 스토리를 부여한다 라고 했었는데 정확히 이 스토리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토리 진짜 장엄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으로서는 무난한 마법사잖아. 근데 여기다가 스토리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넣는 건데 대체. 세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시대상이라고 할까요? 판타지에 있는 애야. SF에 있는 애야. 그 어니냐에 따라서 일단 디자인이 크게 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의 양상인 SF 위주의 디자인이다. SF 쪽에 나오는 디자인이다. 라고 친다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지팡이가 약간 기계적인 외형이 될 수도 있겠죠. 가운데 저렇게 동그란 구슬이 박혀있는 디자인은 너무 판타지감이 좀 세니까요. 쬐끄만한 보석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SF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SF니까 벨트 같은 거를 약간 택티컬하게 넣을 수도 있잖아. 최근에 테크웨어도 유행이니까요. 그런 테크웨어 같은 양상으로 의상을 조금씩 바꿔본다거나. 혹은 이제 판타지에서도 쓰이는 방식이긴 한데 캐주얼이니까 쓸 수 있는 거. 머리카락 안감 부분을 좀 빛나게 해준다거나. SF, 마법사 하면 또 어떤 게 생각할 수 있을까? 드론 같은 거라던가? 보통 이제 마법사들이 사형말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SF니까 약간 미래적으로 생긴 드론 같은 거를 또 뿌려주거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라던가. 똑같은 친구가 두 명쯤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두 드론들의 성격을 부여해서 디자인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지금 SF라는 거 하나 더 하면서 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나 늘어났어요. 지팡이도 어느 정도 디테일해졌고 팔 부분에 테크웨어 벨트 같은 게 들어가기도 했고 혹은 뒤쪽에 드론 같은 친구들이 날아다니기도 시작했고 즉 SF라는 설정이 하나 붙으면서 이 캐릭터에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아진 양 중에서 매력 있는 친구들만 골라 쓰는 것으로 캐릭터의 매력을 점점 더해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그 디자인에 들어갈 때 이 스토리 부분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매력을 좀 더해줄 수 있는 게 돼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간단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면은 연상이에요. 약간 끝말잇기 하듯이 좀 계속해서 생각나는 단어를 좀 말해보는 거야. 옛날에 있는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편의점에 가면 땡땡이 있고 땡땡이 있고 이런 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한번 SF를 생각했어요. SF 하면 뭐가 있지? 약간 기계적인 지팡이. 또 뭐 있었죠? 드론 나왔었죠?
또 뭐 나왔어? 테크웨어. 또 뭐 나올 수 있을까? 뭐 약간 숫자 같은 거, 문양 같은 거 좀 있으면 SF 같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라든가 왠지 모르겠지만 뭐 4번이나 1번 뭐 이런 거 적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SF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뭐 의상의 포인트 컬러? 반짝이는 아이템들 있죠? 현실에서는 좀 좀처럼 보기 힘든 발광 아이템들. 금속이 좀 쓰일 수도 있고요. 또 SF 하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과정으로 연상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적어낼 수 있을수록 아무래도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스토리를 집어넣는 방식이 첫 번째였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번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점선면이라는 게 나왔었죠? 우선 면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합시다. 이 캐릭터에 이제 성격을 집어넣을 거예요. 아까 스토리 다음으로 나왔던 성격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이 캐릭터는 뭐 일단 어느 정도 차분한 인상이 있으니까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는 좀 차분한 캐릭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차분하고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포지션은 완전 최종 보스 뭐 이런 애가 아니라 어찌 보면 좀 견습보다 조금 더 된 이제 막 견습 딱지 떼고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그런 마법사 정도의 강하기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전 실루엣에 대해서 배울 때 삼각형, 마름모, 팔자형 뭐 여러 가지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차분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건 뭐였죠?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캐릭터 의상에 이 삼각형 실루엣을 어느 정도 주긴 할 건데 이게 너무 차분해 보이면은 대마법사 같잖아 무슨. 진짜 하얀색 턱수염 길게 막 늘어뜨리고 대마법을 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이런 삼각형 실루엣은 조금 피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삼각형과 마름모를 살짝 섞읍시다. 이 둘을 살짝 섞어서 진행을 해보자고요. 이쪽 팔의 의상을 조금 더 크게 할 거예요. 이전 이렇게 통 큰 의상이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손 길이를 좀 길게 해줘야 될 때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데포르메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참고로 이제 원화 같은 거를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무래도 원화를 할 때는 본인이 이제 작업하게 될 게임의 사양에 따라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이 좀 제한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 디자인은 3D로 보게 되면은 치마와 그 소매가 좀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약간 디자인의 개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폴리곤이 겹쳐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게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몸을 뚫고 팔이 지나다닌다거나 혹은 팔이 움직일 때마다 치마가 들려가지고 엄청 날리게 된다거나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제한되는 아이템들이 좀 있으니까 원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원화 쪽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임의 사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안 되는 구간들 또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시스루는 표현하기 되게 힘든 편이고 혹은 완전 층이 많이 나뉘는 아이템이라던가 혹은 너무 이제 평면적인데 문양만 집어넣게 되는 디자인들은 3D로 봤을 때 좀 못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제한되는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면 더욱 좋을 거예요. 자, 일단은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죠. 표정도 살짝 바꿔보도록 하죠. 지금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일 수 있도록. 차분하다 라고 하면은 귀엽냐 예쁘냐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쁜 쪽이 가깝겠죠. 이전 페이스 때 배웠던 부분,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이목구비의 묘사를 몰아서 주는 거다라고 했었죠. 속눈썹 같은 거 조금씩 묘사 들어가면서.
첫인상이 예뻐 보일 수 있게끔 눈 부분의 묘사를 조금 더 더해줍시다. 약간 귀여운 맛도 좀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해줄 머리띠 같은 것도 하나쯤만 넣어줄게요. 실루엣은 최대한 널찍하게 구성을 해서 약간 캐주얼함을 늘려줄 거고요. 머리카락 실루엣도 같이 더해서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실루엣과 마름모 실루엣을 더해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캐릭터가 조금 더 마법사스러운 느낌이 강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완전 견습 마법사보다는 조금은 레벨이 있어진 마법사가 됐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제가 원하는 첫 번째 과제는 어느 정도 클리어했습니다. 모자도 조금만 더 길게 해준다거나 약간 레벨을 좀 높여주고 싶었어요. 무기 쪽의 실루엣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 레벨을 좀 올리고 싶기 때문에 무기도 약간 좀 우락부락해지면 좋겠죠. 여기서부터는 사진 자료 같은 걸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일러스트 자료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전 지금 수업용 영상을 찍고 있는 특성상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학생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료 자유롭게 보면서 이용해 주도록 합시다. 근데 이렇게 SF라는 컨셉만 한 개 딱 부여한 것만으로는 디자인의 개성을 부여하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좀 여기서 한 개 난 좀 더 더해볼래 설정을. 다시금 여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설정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나. 뭐 아까 숫자를 넣었어. 숫자면 또 뭐가 생각날까? 뭐 약간 실험체?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차분한 캐릭터를 구성했어요. 차분한 캐릭터를 구성하면서 실험체 같은 인상을 좀 줄 수 있다면은 약간은 좀 다크한 느낌이 되려나? 난 그렇게 다크한 느낌은 주고 싶지 않은데 단순히 동물을 하나 붙여보는 것도 괜찮아요. 상어라던가 이 동물 뭐 혹은 뭐 식물, 과일 뭐 이런 식의 아이템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상과 함께 이런 아이템들 즉 주장감이 강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캐릭터의 디자인이 확실하게 좀 맛이 살아요. 한번 시험삼아 이 캐릭터에 상어라는 요소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부분을 푸른색으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상어라는 설정을 집어넣는다면은 상어 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 부분을 벨트를 제외하고 약간 이렇게 눈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이쪽 구간에는 상어 이빨 모양을 넣어준다거나 캐릭터 이도 약간 표정유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입이 아니더라도 머리띠를 뭐 상어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또 상어라는 설정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 캐릭터에 쓸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벌써 또 추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 부분을 생각하는 이유는 디자인의 요소를 좀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합쳐져서 아까 봤던 면적인 요소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서 캐릭터의 맛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이 두런 부분들은 약간 물고기처럼 해보자고요. 상어가 됐으니까 뭐 날치를 넣는다거나 날아다니는 물고기. 이쪽에 있는 지팡이 부분도 약간 디자인을 바꿔서 상어 이빨 모양을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거나 뒤에 뭐 지느러미 모양 양식을 좀 붙여준다거나 상어라는 설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디자인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대신 실루엣적인 정보, 아까 말했던 삼각형의 마른 모가 부합된 모습은 유지하면서 그리고 차분한 설정이니까 전체적인 실루엣이 막 그렇게 뾰족뾰족해서 엄청 튀어나온다 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 끄트머리도 뭐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면은 아무래도 많이 공격적인 인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살짝씩 줄여주면서 들어가면 좋겠죠. 살짝씩만 줄여줍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점선면의 면 부분을 봤다면은 이제 선, 점 이 부분을 봐야겠죠. 시선이 몰려야 될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면서 얼굴 쪽과 모자를 보게 될 거고 가운데로 쭉 내려와서 양옆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소매를 따라서. 그렇게 벌어졌던 시선과 함께 뭐 다리 부분은 약간 분리되겠죠. 약간 분리돼서 이쪽을 별개의 파츠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싶은 구간을 미리 한번 지정해놔요. 난 이 구간을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구간들을 미리 정해놔요. 어깨 쪽, 이쪽은 시선이 좀 몰려도 괜찮을 것 같아. 이쪽, 글자를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몰리면 좋겠죠. 무기 디자인, 집중이 좀 돼야죠. 다리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살짝씩 봤으면 좋겠긴 한데 발 부분은 너무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 너무 안 보게끔. 자, 그럼 한번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해줍시다. 우선 봐야 되는 구간에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포인트 컬러를 배치해 볼 거예요. 사실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뭐 검은색, 흰색 이런 친구들은 컬러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긴 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무채색이라고 얘기하잖아. 검은색, 흰색을. 채색이 아니니까 무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무채색이긴 한데 단순히 이렇게 디자인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만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점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쪽 구간에 내가 원했던 구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릴 수 있게끔 배치를 해준다거나 다리 부분도 어느 정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본다거나 아무래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비해서는 좀 더 눈에 보이게 되겠죠. 지팡이 부분은 확실하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포인트 컬러를 확실하게 넣어주는 것으로 혹은 여기서 이제 선적인 요소 이쪽으로 시선을 몰아줄 만한 아이템 뭐 예를 들면 이런 이펙트라던가 아무래도 이런 이펙트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시선을 좀 몰아주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캐릭터에 이제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들마저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발 부분에 뭐 살짝만 써주고, 너무 위에만 포인트를 쓰면 좀 어색하니까 아래에도 살짝 써주긴 하되, 아까 발 부분은 그렇게 집중시키고 싶진 않다고 했었죠? 그런 만큼 살짝씩만 넣어줄 거예요. 자, 또 뭘 할 수 있을까? 상어니까 뭐 꼬리를 넣어줄 수도 있고, 꼬리를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옷의 이빨 모양을 계속해서 그려줄 수도 있고. 네, 지금 여기서도 연상이죠? 상어 해서 생각나는 거. 이빨, 뾰족한 눈, 뭐 날치, 그리고 뭐 꼬리. 다 여기서도 연상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해가면서 디자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기 전과 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 후. 확실하게 캐릭터가 조금 더 개성 있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왼쪽 캐릭터를 봤을 때 첫인상과 오른쪽 캐릭터를 봤을 때 첫인상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첫인상이 강렬한 쪽은 왼쪽이 되겠죠. 아까 이제 게임 캐릭터는 한눈에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어떤 매력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확실하게 첫인상이 강하고 이 캐릭터가 어떤 느낌의 캐릭터인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눈에 보이게 되는 쪽은 왼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집어넣고 성격에 맞춰서 실루엣을 조정하면서 혹은 점선변적인 요소를 조정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주면서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총집합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설정적인 부분, 세계관 혹은 뭐 스토리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 스토리를 짜는 능력은 원화를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팬아트를 그리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구간인데 원화를 그리시는 분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 나중에 본인이 원화 쪽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아트 팀장, 디렉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프리랜서로 전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리더격의 역할을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게 세계관을 구성하면서 그 장면이 다 상상이 되고 보는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런 아트 쪽에서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강조되는 능력이거든요. 실무에서. 약간 사담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아트 디렉터 비슷한 제의를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쪽 이제 기획자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세계관을 구성할 수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디렉터에 적합하다라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확실하게 느꼈던 게 아, 그런 능력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구나. 내가 디자인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학생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디자인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한 개만 있으면 조금 허전하니까요. 자, 이번엔 뭘 더 해볼까? 이제 이 친구의 다른 설정을 좀 더 해볼 거예요. 생각나는 거 각자 생각해봐요. 보시는 분들도 이 캐릭터에 또 어떤 설정을 더 할 수 있을까 상상해보면서 머릿속으로도 한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SF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살짝 판타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판타지 쪽으로 살짝 가볼 건데 어떤 식의 설정으로 들어가볼까? 방금 물고기를 한번 만져봤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있던 모바일 게임 중에서 심해 애들이 약간 컨셉이 돼서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그런 애들을 보면은 그 심해 캐릭터 컨셉들은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극명하게 쓰고 포인트 컬러를 하나 강하게 배치해주는 그런 애들이 많았고 피부색도 정말 새하얗게 나오거나 아니면 시꺼먼 채도가 없는 그런 식의 피부색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는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의 디자인들이 꽤 매력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 디자인 연습은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이것도 역시나
계속해서 많이 그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참 슬프긴 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을 쌓아갈수록 나중에 이제 본인의 그릴 수 있는 패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종류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채도를 조금 없앨 거고요. 이 검은색 의상들을 화이트로 한번 틀어볼 거예요. 캐릭터의 성격은 앞서 했던 차분한 성격과는 사뭇 다른 광기 있는 성격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신 포인트 컬러는 유지할 거예요. 포인트 컬러는 왼쪽에 쓰였던 약간 민트색 계통, 푸른색 계통을 유지하면서 들어가 보되 성격을 조금 더 광기 있는 성격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성격을 또 봐야 되니까요. 자, 우선은 표정부터 살짝 바꿔봅시다. 눈도 좀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쁘게 보일 때랑은 또 별개로 묘사량을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눈 부분이 강렬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는 뭐 뾰족리 한번 이용해보도록 합시다. 다크서클 같은 걸 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앞서 썼던 친구는 삼각형의 느낌이 좀 더 강했다면은 지금 쓰는 친구는 그렇게 삼각형으로 차분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마른 목골에 가까운 인상. 한번 여기 팔 소매부터 디자인을 바꿔보도록 하죠. 조금 더 열어줘서 약간 의상을 가볍게 해주고 약간 자세도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자세 같은 부분도 이제 캐릭터의 인상에 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혼자 연습하실 때는 좀 여러모로 조정해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조금 더 뾰족뾰족하게 하면 좋겠죠? 날카로운 성격이 드러날 수 있게 전체적인 실루엣들은 날카롭게 할 거예요. 잠깐 정지해서 실루엣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니, 실루엣이 대체 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듬어 보도록 하자고요. 뭐 저번 시간에 다루긴 했었지만 이거나 알아둬서 나쁠 건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뭐 뾰족뾰족하면은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네모나면은 단단한 캐릭터의 인상을, 동글동글하면 뭐 귀여운 캐릭터의 인상을, 뭐 곡선적이면은 조금 유려한 캐릭터를, 그런 걸 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복합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캐릭터는 약간 날카롭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느슨한 날카로움을 가진 캐릭터야. 성격은 좀 괴팍하지만 평소에는 약간 좀 조용해. 수면 부적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캐릭터야. 라고 한다면은 완전 뾰족뾰족한 이런 실루엣은 아니고 약간 뾰족뾰족하지만 어느 정도 늘어진 느낌은 유지하면서 지금 같은 실루엣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실루엣을 어기는 곳이 있다면은 혹은 약간이라도 좀 틀어지는 곳이 있다면은 그쪽 구간들 또한 이런 실루엣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모자라고 하더라도 모자 끝부분을 이렇게 내려본다거나 축 늘어지는 실루엣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축 늘어뜨려서 한번 그려본다거나 세세한 거 하나하나에 이 늘어지는 실루엣들을 한번 이용해보는 거죠. 한쪽은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이런 설정적인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의상의 끝자락은 살짝 뜯어서 연출할 거예요. 의상의 재질 설정 또한 이제 설정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같이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순히 캐릭터가 좀 다크한 설정이면 약간 끄트머리 찢어줄 수 있고 견고한 그런 캐릭터면은 뭐 의상 재질을 좀 두껍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판타지 설정을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테크웨어나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용하지 말고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SF에서는 못 쓰지만 판타지에서는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곡선적인 금속들입니다. 왜 이게 SF에선 못 쓰느냐? 단순해요.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 그래서 곡선적인 금속은 약간 판타지 캐릭터들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요소인데 SF 캐릭터 그릴 때는 못 써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속상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약간 뭐 이런 거라든가. 팔 쪽은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느 정도 난폭한 성격을 보여주기에 기존의 토시는 너무 얌전한 인상이 좀 있으니까요. 반장갑 같은 느낌으로 바꿔서 캐릭터가 조금 더 난폭해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치마 쪽도 디자인을 좀 바꿔볼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덮어두면은 캐릭터가 너무 차분해지잖아. 그래서 지금 주고 싶은 인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폭을 넓혀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끄트머리를 살짝 찢어서 연출하는 걸로 캐릭터의 이미지를 유지해 주도록 할게요. 요즘은 사실 판타지라고 해도 퓨전 판타지가 되게 많아졌어요. SF가 살짝 가미되는 판타지. 그래서 최근 가면 갈수록 판타지 쪽으로 포포를 준비하는 양상이 아니긴 해요. 요즘은 대부분 다 SF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죠. 실제 외주 발주량도 SF 쪽이 좀 더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난 죽을 때까지 판타지만 하고 싶었는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SF지만 SF 쪽도 슬슬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SF 쪽만 관심 있고 난 판타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쪽도 좀 건드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강사로서의 마음이긴 해요. 언젠가 쓰거든. 언젠가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또 반대쪽에서 늘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남캐 근육을 공부하는 거로 역캐의 실력을 늘린다거나 배경을 그려 투시를 익히는 것으로 캐릭터의 공간감이 조금 더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은 늘 때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곡선적인 금속들을 이용해서 역시나 시선이 집중시키고픈 부분은 여기 이쪽 구간임은 동일해요. 허리춤에 이런 벨트 같은 거 들어가는 거까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 주머니가 약간 심해 같은 느낌을 좀 없애고 있네요. 마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이 구간은 제외합시다. 자,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심해 캐릭터에 좀 자주 쓰이는 연출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빨 같은 요소긴 해요. 비슷하게.
근데 상호에서 한번 이빨을 썼잖아. 그럼 이번에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 보죠. 뭐 모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검게 연출해서 이쪽 구간에 뭐 이빨 이렇게 붙여준다거나. 이 끄트머리도 왼쪽 거보다 좀 더 내려서. 혹은 뭐 뉘앙스를 좀 이쪽을 좀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약간 축 처지게끔 하는 걸로 선택할게요. 그 심해 물고기 중에 그 미끼를 쓰는 애들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준다거나. 이쪽 부분도 뭐 이빨 모양을 살짝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약간 이렇게 금간 듯한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들도 그 심해 캐릭터들이 약간 특징이긴 했으니까 이런 아이템들도 이용해 주도록 합시다. 넣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검은색 핏줄 같은 걸 넣는 경우도 있고요. 부츠는 기존에 있던 요 실루엣이 너무 차분해 보이니까 좀 더 이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게끔 위로 이렇게 올려진 부츠를 한번 붙여주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실루엣. 전체적으로 위로 쏠리는 실루엣이 되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 차분한 인상이 많이 적어지겠죠? 클리처도 한번 이용을 한다면은 왼쪽에는 드론을 이용했었으니까 이 캐릭터는 판타지였죠? 그렇다면은 뭐 기계 같은 것보다는 역시나 생물이 적합하겠네요. 좀 괴물 같은 느낌이 드는 생물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따시만한 크툴루 같은 느낌. 크툴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봐요. 막 그리는 것 같지만 이빨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 징그럽게 들어가면은 뭐 이런 눈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팡이도 그에 맞게 디자인을 조금 바꿔주게 되면은 곡선적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SF적인 느낌을 좀 많이 빼줘야 되니까요. 판타지적인 느낌이 들려면 아무래도 직선보다는 곡선적인 실루엣들이 적합할 거예요. 그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디자인을 해준다거나. 같은 캐릭터를 출신으로 이만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오른쪽 캐릭터를 출신으로 왼쪽과 중앙에 있는 캐릭터의 디자인은 확실하게 맛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보고 베레이션이라고 해요. 사실 정확히 베레이션을 할 때는 같은 컨셉을 두고 디자인의 양을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친구가 1, 2라고 치면은 뭐 1-2,
1-3 뭐 이런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거긴 한데요. 이런 것들 또한 어찌 보면 넓은 폭의 베리에이션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본인이 원하는 설정에 맞춰서, 성격에 맞춰서, 스토리에 맞춰서 조정해 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양을 늘려나가고, 양을 늘려나간 친구들은 전부 다 패턴이 되어 본인의 데이터가 되어 나중에 실전 들어갈 때 다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가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 이후 수업을 따라오실 분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한 친구 정도 간단하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디테일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 우측 캐릭터 수준만 돼도 충분해요. 어느 정도 이런 정도로 간단한 디자인들만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일단 본인이 보기에 예쁜 정도로 계속해서 스토리도 한번 부여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오늘 디자인했던 친구는 나중에 그대로 사용해서 일러스트 작업으로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친구가 좋을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정리해봅시다. 자, 오늘은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디자인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무조건 복잡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 템포, 강약 조절을 이용해서 집중되는 구간과 집중이 풀어지는 구간은 나뉘는 게 좋다. 뭐 이쪽 디자인들에서 시선이 몰리는 구간이 명확하게 있는가 라는 걸 나중에 짚어보면서 그 직접 해보신 디자인들에서는 그런 걸 확인해봐요. 그 몰리는 구간들이 확실하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 강약 조절이 되어 있어야 이제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한 게 좀 필요한 게 나중에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대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매력이에요. 근데 그 매력을 조성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란 말이지. 실루엣 자체가 매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생긴 게 예쁘면, 얼굴이 예쁘면 그것도 디자인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얼마나 매력있게 생겼냐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디자인을 하는 당시에 이 캐릭터의 피부색도 약간 변조시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피부색마저도 디자인이에요. 저희는 의상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피부색이 채도가 세냐, 채도가 낮냐, 노랗냐, 붉으냐, 뭐 까맣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캐릭터의 인상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정하면서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연습법은 어떻게 하는가? 베레이션이라고 했었죠. 같은 캐릭터를 베이스로 본인이 생각한 스토리, 연상을 해나가면서 본인이 생각한 스토리를 더해보고 설정을 더해보면서 자기가 구상했던 것과 알맞게 잘 나왔는지, 혹은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이 해석하는지, 그런 걸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디자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양이에요. 많이 해볼수록 경험치가 쌓이고 그게 그대로 나중에 본인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그려봅시다. 특히나 이제 디자인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이리저리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냥 한 거는 이 마법사 캐릭터를 제 입맛대로 그냥 꾸며봤을 뿐이에요. 넣고 싶은 설정을 더해봤을 뿐이야. 거기에 약간의 이론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한번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일러스트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물론 그 전에 빛 공부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